자, 반갑습니다. 5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새벽에 있을, 아침에 있을 MLB 15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최근에 보시면 분위기 좋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MLB 보스턴 역배랑 템파베이 승해서 4.0배 걸렸습니다. 어제 보스턴 배당 2.3인가 그랬어요. 제가 1픽으로 보스턴 역배 0마행까지 본다고 말을 했잖아. 제 방송 들었으면 아마 건져갔을 건데 배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못 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발데스가 그 직전 두세 경기에 하드 EP를 너무 높아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냥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웬만하면 보스턴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배당 초배당이면 개 땡큐잖아. 보스턴 역배 갔죠. 걸렸고, 오늘 주간은 보시면 어떻게 갔냐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두 조합 같습니다. 평소 일반 금액으로 금액 업은 안하고 5만 5만 이렇게 갔는데, 삼성 1마에는 롯데 역배, 기아 승 갔어요. 롯데는 역배 거의 확실시 되고, 삼성 아까 그 3중살만 안 했으면 1마인 했을 건데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하고, 기아가 문제입니다. 기아가 지금 4점 차로 끌려가고 있어서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오늘 1픽은 요코하마 오버였죠. 요코하마 오버 푸근했고, 히로시마 혼자서 10점 냈나요? 하여튼 점수 많이 냈어요. 히로시마 혼자 점수 다 냈고, 소뱅 승 가는데 와, 소뱅 2회 8점 주더라. 그래서 오늘 왠지 한폴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두 조합 다 기아가 선전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번 5월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4월 30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배당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걸렸어요. 몰빵 혹은 금액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킬도 걸리고. 그래서 분위기 참 좋은데, 오늘 주간 만약에 한폴락하고, 그리고 이제 MLB가 오늘 제가 중승부 금액 2배예요. 금액 2배인데 얘마저 만약에 내일 아침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내일 주간 야구부터는 금액을 그냥 일반 금액으로만 갈 거예요. 다시 당첨이 될 때까지. 아시겠죠? 2번 정도 한폴락이 이어지면 저는 조금 길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웬만하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물부도 결과가 안 좋으면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금액 2배 중승부 구간이고, 중승부 참가비는 100개. 만약에 두 조합 중에 제가 한 조합도 못 맞췄을 경우에는 내일 주간 표까지 발송을 해요. 표 2번에 100개죠. 근데 만약에 오늘 다 맞췄다, MLB를, 그러면은 내일 주간은 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아마 될 거예요. 평균 5.0배입니다. 하나는 4.5배고 하나는 5.4배 두 조합이고, 세 조합은 정말 좋아 보일 때 이제 배당 좀 더 높여서 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내일은 그렇게까지 뭐 완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조합으로 해서 5.0배 기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 100개 하시면 돼요. 자, 출발해 봅시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누이만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잠깐 손가락 하나만 딸깍 하면 되잖아. 좀 부탁드려요. 유튜브가 좀 커야 됩니다. 지금 거의 뭐 6개월째 150명에서 늘어나지를 않아. 자, 시작해봅시다. 자, 템파베이와 토론토부터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맥클라나한 나오고, 토론토는 코빈 나옵니다. 코빈은 그 작년에 하나에서 뛰었던 폰세가 첫 경기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 됐죠. 근데 부랴부랴 코빈이랑 계약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뭐 쏠쏠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 한 5이닝 정도 맡길 수 있는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정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맥클라나는 원래 템파베이 1선발 출신이에요.
올 시즌 보면 3.10 방어율, 뭐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꾸준하게 던져준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하드 비율 상당히 좋아. 30%고 컨디션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빈도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똥볼 던지는 투수고, 기대 방어율은 5.69다. 본인이 지금 3.65니까 살짝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선발로 비교해보면 템파베이의 맥클라난이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고, 최근 경기력 자체가 템파베이가 워낙 좋아요. 오늘도 제가 템파를 가지고 갔습니다. 주력에 템파베이 승과 보슨 역배를 가져갔죠. 3대2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8회 말 역전했어요. 잘 되는 팀들은 보통 뭐 7, 8회 돼가지고 1점차 승부를 즐겨. 잘 안 져, 잘 되는 팀들은. 지금 템파베이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토론토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주축 타자 빚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축 타자들이 좀 부상으로 빠져있는 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선도 살짝 약해져 있는 모습이고, 내일 경기 누가 봐도 템파베이가 유리한데 너무 템파베이 쪽으로 보이는 게 걱정일 정도입니다. 이 경기 수입전이고, 그래서 템파베이 승이 유력하겠죠. 승이 유력해 보이고, 이 경기 7.5 기준 언더로 보는데 수입전이라는 게 살짝 걸린다. 그래서 템파베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다음 경기 세인트와 미러키. 이거는 원래 오늘 아침에 했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우천으로 미뤄져가지고 다시 투수 그대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기준점이 7.5에서 8.5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팔렌테는 작년에 그 땅볼 유다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선수 100%였잖아요. 100%. 3개 중에 2개 이상을 땅볼 유도하는 투수였는데 올 시즌은 그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땅볼 유도 잘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커브 최상급이고, 직구도 후속이 평균 이상이 된다.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죠? 다만 이번 시즌에는 좀 포볼이 조금 많은 게 흠이고, 스포르트는 얘는 뭐 방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이닝 맞기가 좀 힘들어. 던지는 거 보면 위닝샷이 좀 없어요. 투구가 좀 늘어나가지고 5이닝 되기 전에 좀 바뀌는 거 좀 많다. 실점률도 5이닝 정도 선으로 한 3실점, 4실점 꾸준히 해주고 있고, 다만 이 선수 포볼도 좀 많지만 맞아나간 타구의 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웬만큼 비벼주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발로 비교해보면 스포르트보다는 팔렌테가 좀 더 좋고, 최근 분위기도 세인트루이스가 얘네들이 올 시즌 그 탱킹 팀이에요. 거의 탱킹이야. 다 팔았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 뭐 워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타자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타격 생산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도 마침내 미러키보다는 조금 더 좋고, 요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크게 불리한 면이 보이진 않아요.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세인트루이스 승에 8.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언더. 다음 미러키는 아마 5월 중순쯤에 걔 누구죠? 옐리치가 복귀를 해야지 타격 응집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다음 휴스턴과 다저스. 휴스턴 맥컬러스 나오고 다저스는 글라스나우 나옵니다. 글라스나우는 올 시즌 엄청나게 좋아요. 방어율 2.56이고 아마 템파베이 시절 때 가장 좋았을 때 모습과 거의 흡사해. 거의 커리어 하이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드hit율도 괜찮고, 다만 직전 경기에 마이애미 상대로 홈런 2방 맞아서 2실점 했어요. 그죠? 타구 뭐 구종 자체는 많진 않은데 워낙 직구 구위가 괜찮은 투수라, 그리고 나머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도 잘 들어가고 있다.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맥컬러스는 이 선수는 거의 그 참 분석하기가 힘든 투수예요. 도 아니면 뭐야 웬만하면. 근데 올 시즌은 도가 많지. 직전 경기는 그래도 좀 잘 던졌어요. 그죠? 이 선수는 너클 커브가 잘 들어가는 날에는 엄청나게 잘 던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난타를 당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다저스 상대로는 좋았던 기억이 많고, 글라스나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경기 다저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를 램버트한테 7이닝 동안 무실점이었나요?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졌습니다. 오타니가 7이닝 2실점 패전했어요. 분위기가 꼬름하죠. 이번 경기도 선발로 무게감으로 비교해보면 배당이 어떻게 되죠? 다저스 배당이
엄청 정배겠죠. 보나마나 아닌가요? 봅시다. 다저스 배당이 엄청 정배일 것 같은데 1.31. 와, 이게 메리트가 있나요? 아, 이거 메리트 없어요. 이 다저스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려면 마인 가야 되는 조금 겁납니다. 저는 간다면 이 경기는 휴스턴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싶다. 프렌에 뭐 맥컬러스가 끊기는 거를 기대하면서 프렌의 8.5 언더적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콜로라도와 매치. 이것도 비 때문에 취소했다가 오늘 그대로 다시 또 열립니다. 선발로 비교해보면 페랄타가 좀 더 낫다. 페랄타가 미러키에 작년에 있었을 때 커리어 하이였죠. 엄청 좋았어. 근데 매치로 와가지고 초반에 좀 헤매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작년 미러키의 모습을 찾고 있다. 미러키 때 시절의 모습을. 최근 두 경기에서 3실점밖에 안 했고, 뭐 경기 결과보다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드hit비율 되게 낮고, 그죠? 삼진도 꽤 잡았고. 그래서 로렌제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 하드hit 비율이 53%입니다. 절반이 넘어. 여러모로 비교해봤을 때 페랄타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콜로라도의 그 지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 연패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이렇게 좀 뭐라고 뎁스가 되게 얕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아무래도 페랄타가 있는 매치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콜로라도의 로렌젠이 매치 상대로 상대적이 상당히 양호해요. 요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지금 콜로라도 5연패인데 콜로라도 쪽으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졌죠. 4대1로 이기다가 한방에 역전당했어. 6대4로 역전당하고 10대 몇으로 졌습니다. 그죠? 안되는 팀이야. 이제부터 한동안 잘하더니 오늘도 다시 또 땅으로 변신해 있고, 그죠? 샌디에고는 이상하게 팀이 안 좋을 때도 샌프란시스코가 만나면 잘해요. 상대 전적이 거의 7할이 넘을 겁니다. 이상하게 샌프 만나면 보약 빨고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 오늘 선발 비교도 하우저랑 월드론입니다. 하우저 작년에 엄청 좋았죠. 그래 샌프가 영입을 했는데 완전 먹튀 기운이 잘잘잘잘 흘러요. 공은 괜찮은데 후속은 지금 하드hit 비율이 56%예요. 평균 타구 속도는 94마일이고 점점 높아지고 있고, 최근 두 경기 좀 안 좋다. 샌디에고의 월드로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유일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너클볼러입니다. 그죠? 올 시즌 3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난타를 당하고 있고, 이닝당 1점 이상씩 주고 있다. 방어율 9.88. 안 좋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샌디에고의 월드론을 샌프 타선이 지금 공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심지어 뭐 하우저가 지금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샌디 상대로는 좀 강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를 샌프란시스코 사이드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죠? 월드론이 뭐 많이 맞긴 했는데 하드hit 비율은 3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얘 그 기대 방어율도 9.88보다는 한참 낮아. 오늘 조금 안 따랐던 게 있습니다. 이 경기 어쩌면 뭐 샌디에고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 샌디에고 역배 볼게요. 샌디 역배 8.5 기준점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양 투수 다 둘 중에 한 명은 시계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 버튼 누르시고, 저는 후원하신 분들 표를 좀 누리겠습니다. 보일 것도 없네. 한 명밖에 없네. 자, 오사오사님 보냈고, 업 버튼 누르시고 10개 되면은 다음 장 넘어갈게요. 한 명만 눌러보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보시는 분도 업 버튼 한 명만 눌러봐요. 지금 9명이잖아. 10명 됐어요. 자, 다음 장. 우레나랑 슐츠 나옵니다. 천사랑 화이트삭스.
최근에 화이트삭스랑 천사가 많이 붙었어. 지난주에도 붙어가지고 화싹이 싹쓸이했고, 이번에 붙어가지고 지금 1승 1패죠. 오늘 경기 드디어 천사가 이겼는데, 내일 경기도 지금 선발 매치업으로 보면 저는 슐츠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슐츠는 일단 화이트삭스 구단 자체적으로는 키우는 투수고 체격 쪽이 되게 좋아요. 키가 서장훈이랑 똑같습니다. 2m 7cm고 공도 빨라. 왼손 투수인데 회전수도 좋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예전 랜디 존슨의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랜디 존슨에 비하면 구속이 살짝 느리긴 한데, 키 크고 왼손잡이고 패스트볼 좋은 거 보면은 랜디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 지가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전설 뒤를 이을 수도 있을 제목으로 좀 보긴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쉽게 공략 당할 투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두 경기에 뭔가 감을 잡았는지 6이닝 동안 무실점 2실점 컬스 해주고 있고, 우레나도 공이 일단 빨라요. 98.2마일 98마일 평균 넘어가면 뭐 빠르면 100마일씩 던지고 하기 때문에 뭐 직구만 계속 던진다고 해도 쉽게 뭐 배럴 타구를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로케이션만 가져간다면. 근데 이 선수는 트리플 A 경력이 많지가 않아. 제구도 잘 안 잡혀 있어요. 트리플 A에서 제구가 안 잡혔고, 지금 올라와서도 지금 포볼이 13개입니다. 16.1이닝 동안. 직전 경기도 좀 잘 던졌는데 꾸준하게 던질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슐츠가 좀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다만 슐츠도 신인이기 때문에 얘도 언제 무너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수는 아마도 슐츠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격 응집력도 화이트삭스가 천사분 좀 더 낫다는 거 감안하면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기는 9.5 기준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잘 던지고 한 명은 못 던질 것 같아요. 둘 다 못 던지는 경우보다 한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경기는 9.5 기준 좀 높지 않나. 9.5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애틀과 애틀란타. 시애틀은 우가 나오고 애틀란타는 페레즈가 나옵니다. 제가 우가 데뷔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은 뒤에 이렇게까지 두 경기 연속으로 털리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얘는 주구장창 직구 위주로 승부한 투수입니다. 두 경기에서 13실점 했어. 9이닝 동안 안타 16개 맞고. 안타를 적게 맞는 투수는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집중타 맞아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두 경기 연속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수는 일단 직구 구위가 제가 살펴보니까 구속이 떨어지거나 뭐 회전수가 확 빠져니까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상대가 이제 얘를 못 던지는 줄 알고 있고, 직구를 대비하고 있는데 직구가 들어왔는데 로케이션이 안 좋은 거예요. 좀 중간으로 몰려 공이. 얘가 직구 로케이션이 되게 좋습니다. 몸쪽 높은 공 던졌다가 바깥쪽 낮은 공 던졌다가 모서리로만 딱딱딱딱 넣는데, 최근에 홈런 4방 맞고 하는 경기 보면은 볼 카운트 몰려가지고 중앙으로 집어넣다가 쳐맞는 거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구가 조금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포볼은 당연히 작죠. 포볼 지금 41이닝 동안 6개밖에 안 돼요. 왜? 안타로 맞아버리니까 포볼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는 거야. 얘 포볼 주기 싫어서 스트라이크 들어온다는 거. 그거 노리고 쳐버리는 거예요. 두 경기 동안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상대 타자들이 홈런 치거나 장타 치거나 한 거고. 근데 얘가 이번에 이제 연속으로 3번 털릴까? 저는 3번 연속 털릴 거라고 안 봅니다. 계속해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잘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뭐 구위 있고 직구 강당만 돌아오면은 무조건 뭐 포볼을 많이 안 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근데 이번 3번 연속으로 털릴 것 같진 않다. 이 경기는 우도 웬만큼 던질 거고, 페레즈도 좋긴 해요. 올 시즌 2.2 정도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2.2이고, 다만 직전 두 경기에서 하드힙도 좀 높았다. 50%. 그리고 얘를 한번 중간으로 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전은 선발이었는데 워싱턴전에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어요. 선발 투수를 선발 썼다가 중간 썼다가 다시 선발 넣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저는 두 선수 중에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투수는 우보다는 오히려 페레즈라고 본다. 이 경기는 시애틀 사이드로 보고 8.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그죠? 이 구장 점수가 많이 안 나는 구장입니다.
다만 우가 최근 두 경기의 하드hit 비율이 57%라는 점은 좀 우려스럽다. 다음 디트로이트와 보스턴. 디트로이트는 플라우티 나오고 그레이 나옵니다. 그레이는 뭐 복귀전이고 한 2주 쉬었죠. IL 갔다가. 플라우티는 올 시즌 뭐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방울 5.90이고 구속도 별로고 최근에 또 두 경기에서 난타를 당했고 하드hit 비율 엉망이고. 그레이는 복귀전인데 복귀하기 전에 그 전에 경기들은 뭐 좋지는 나쁘지도 않았다. 그죠? 미네소타전에는 4이닝 5실점 안 좋았고 그 전에 이제 부상당해서 내려가기 그 전격이 2.2이닝 동안 1자책점이고 그죠? 하드hit 비율은 뭐 평범했고 요 경기는 선발은 그래도 그레이가 살짝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레이 이에 쉬는 기간 동안 한 경기 던진 것 같아요. 트리플에서 그 성적 괜찮았고 폴라우트는 지금 꾸준하게 안 좋기 때문에 요 경기 선발로 비교해보면은 그레이가 좀 더 낫고 보스턴이. 타선도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좀 안 좋아요. 그죠? 얘들 스쿠바리어대로 부상당해서 뭐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빠져서 좀 있어.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수입전인데 보스턴한테 홈에서 수입을 당할까 싶지만 저는 수입 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 역배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요. 보스턴 프렐에 7.5 오버 보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가 털리든지 둘 중에 한 명 털릴 것 같아요. 다음 필라 애슬레틱스. 필라는 휠러 나오고 애슬레틱스 스프링스 나옵니다. 휠러는 지금 복귀해서 두 경기 던졌죠. 그 두 경기에서 직구 구속이 작년보다 한 2마일 정도 빠져 있습니다. 한 3km 시속 3km 빠져 있다는 거예요. 좀 큰 편차죠. 근데 3km가 시속이 빠졌는데 오히려 직구 피안타율은 더 떨어졌어요. 거의 피안타율이 0.0입니다. 0. 그럼 볼끝 움직임이 좋던지 막 그런 거겠죠. 그리고 구속이야 점점 올라올 거고 구속이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인데 구속이 올라오면은 더 강할 거고 나머지 6개 구종을 전체 던지는데 6개 다 웬만큼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슬레틱스가 오른손 투수에 좀 강점이 있긴 하나 거의 수준급 리그 에이스급 재능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스프링스도 왼손 투수죠. 이 선수도 보시면은 하드hit 비율 31%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선수도 뭐 안타를 조금 맞는 경향이 있고 실점도 얘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질 때 비기닝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타를 맞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한 번 찬스 잡혔을 때 점수 내는가 아니면 잘 점수를 안 줘.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도 좌투수 상대로 정말 성적이 처참하기 때문에 좌투수 상대로 아마 성적이 뒤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스프링 상대로 크게 많이 뽑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더 쪽이 좀 좋아 보이고 승패는 아마 이 경기 접전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스프링스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고 휠러도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인과 볼티. 마이애미는 페레즈 나오고 볼티는 0 나옵니다. 페레즈는 얘는 공 빠르고 회전수 좋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노력을 안 해요. 보통 공 빠르고 회전수 좋은 거 피지컬 좋고 이런 애들이 노력 안 합니다. 변화구도 연마 안 하고. 왜냐하면 직구 하나만으로 던지면은 잡을 수 있거든. 피칭 디자인이 됩니다. 몸 좀 높으면 바깥쪽 놔주면 계속 돌아가면서 직구 로케이션만 되면 안 되는 애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변하고 연마고 해야 되지. 연습을 잘 안 한 것 같아. 작년보다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올 시즌 뭐 4.5잖아 방어율. 6이닝 3실점 평균이잖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직구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이 2스트라이크 3볼 되면 직구 타이밍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직구 들어올 거 아니까. 그러다가 직구 다 계속 커트 당하면은 결국은 브레이킹 볼 던져야 되는데 그거 제구가 안 되니까 포볼로 빠지는 거고 아니면 중간으로 몰려가지고 큰 거 한 방 맞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 볼티의 0도 썩 좋진 않다. 얘도 상태가 안 좋죠. 둘 다 비슷해. 그죠? 그래서 조금 강점이라고 하면은 페레즈가 좀 더 있긴 한데 이 경기는 승패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간다면 최근 방망이 컨디션이 볼티모어가 그래도 마이애미 좀 낫다. 이 경기는 볼티모어 프렌 쪽으로 보고 8.5 기준으로 오버 볼게요. 둘 중에 한 명이, 둘 중에 둘 다 무너질 가능성도 이 경기는 있어요. 그죠? 이 경기는 프렌의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자, 업 버튼 눌러보세요. 12명이네. 자, 14명까지 해봅시다. 14명 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명만 나다 싶으면 눌러봐. 2명만 눌러봐요. 2명만. 14명 바로 되네. 넘어갑니다. 자, 16명 됐네. 오늘 왜 이래? 자, 워싱턴과 미네소타입니다. 워싱턴은 미콜라스 나오고 미네소타는 오버 나옵니다. 미콜라스는 방울 8.23. 작년보다 더 안 좋아요. 아마 이 선수 이번 시즌 던지고 은퇴하지 싶은데 이제 MLB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대충 똥볼 던지고 있고 한 5개 구종 6개 구종 골고루 던집니다. 칠 때면 치발하고 던지는데 다쳐요. 그죠? 최근에는 이닝수도 못 먹어주고 있어. 4이닝 3.2이닝 실점 계속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2경기에 1경기 정도는 6이닝 1실점 7이닝 뭐 2실점 이런 식으로 막아줬는데 요즘에는 한 4경기 정도 해야지 그거 볼까 말까입니다. 확실히 이제 커리어에서 내려오고 있는 투수고, 그래도 일본에서 복귀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겠죠. 오랫동안 다시 메이저에서 컴백해서 활약하면서. 어쨌든 워싱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번 시즌에 왔긴 했는데, 워싱턴 지금 윈나우 팀이 아니잖아. 그냥 준수하게가 아니라 그냥 큰 부상 없이 로테이션 지켜줄 투수 미콜라스랑 누굽니까? 그 한 명 더 리텔 데리고 와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고, 얘들 나올 때마다 오버가 많이 뜨긴 해요. 대부분 오버인데 오늘 경기는 9.5 기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는 오버예요. 그 언더오버 할 때 오버가 아니라 오버, OBER입니다. 오버. 얘가 올 시즌 너무 좋아요. 얘가 원래 방울 4점대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 3.5고 최근 2경기에서는 3경기 특히 6이닝 컬스 3연속 컬스입니다. 3경기에서 2점 줬나 그럴 거예요. 너무 좋아. 다 5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작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상당히 좋고 최근 2경기에서는 하드히 비율 22%밖에 안 돼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컨디션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선발로 비교해보면 오버가 월등히 앞선다. 그죠? 그래서 미네소타가 정배당입니다. 올 시즌 미네소타는 거의 탱킹이라고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탱킹인데 타력면에서 원래 워싱턴이 좀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근데 올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는 워싱턴이 타선도 조금 빠집니다. 미네소타 지금 10경기에서 47점 뽑고 있고 워싱턴은 39점 뽑고 있어. 선발도 미콜라스보다는 오버 쪽이 좀 더 낫고 이 경기는 미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버가 지금 5경기 연속으로 잘 던졌단 말이야. 한 번 정도는 터질 때가 되긴 했어요. 얘도 더군다나 오버는 올 시즌에 구속이 더 줄어들었어요. 원래 90.3마일 전성기 때 그래도 94마일 93마일 던졌는데 작년에 90.3마일 떨어지고 난 뒤에 올 시즌 88.7마일까지 떨어졌습니다. 1.6마일 감소했죠. 한 2.5kg 정도 돼요. 정도 되면 2.6kg 정도 많이 빠진 거야. 근데 오히려 성적은 좋아졌어요. 구속을 포기하고 재고를 찾은 거지. 브레이킹 볼 30% 던지는데 스위퍼, 슬라이더, 커브인가요? 그 3개 던지는데 3개 다 천상계급입니다. 상당히 좋아. 그래서 모든 게 미네소타를 향하긴 하지만 왠지 497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버가 간만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양키스와 텍사스. 양키스는 월엔 나오고 텍사스는 이볼디 나옵니다. 양키스 최근에 너무 좋아. 저지가 안 터지면 그 누굽니까? 그 벨린저 터지고 라이스 터지고 돌아가면서 잘하고 있어요. 특히 벨린저는 양키스 홈에서 원정보다 타격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오늘도 홈런 쳤죠. 오늘 제가 그 텍사스 디그롬이랑 양키스의 그 로드리게스 나올 때 로드리게스가 5이닝 3실점 정도만 버텨주면은 양키스가 이길 거라고 했잖아. 딱 그대로 됐습니다. 걔가 4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버텼어요. 1회에 감점 주고 계속 3점으로 버텼어. 그러니까 양키스가 알아서 방망이가 열리니까 역전승 하잖아. 최근에 양키스 방망이는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 1번이 안 터지면 3번이 터지고 막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양키스 반대로 가기 좀 힘들다. 지금 4연전입니다. 오늘 어제랑 이틀 전이랑 2연승 했고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 양키스 3연승인데 요거 끝나도 한 번 더 붙어요. 수입전이 아니야. 투수로 비교해보면은 이볼디가 잃은 값은 더 있는데 작년 이볼디 방어율이 1점대인가 2점대인가 그랬었죠. 작년 조금 플루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루크 시즌이었던 것 같고 올 시즌은 조금 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3점대 중후반 정도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투수는 아닙니다. 확인한 지표가 하드입 비율이 하위 14%예요. 강한 타구로 되게 많이 맞는다. 최근 두 경기에서 하드입 비율 50%입니다. 그리고 직전 두 경기에서 바로 전 등판 경기가 양키스 상대였어요. 7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 잘 던졌죠. 근데 이런 구위 가지고 두 경기 연속으로 양키스전 호투한다는 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올 시즌에 볼산비가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원래 제우가 조금 흔들린 투수였는데 포볼 46개 포볼 8개에 삼진 46개 엄청나죠. 제우가 좋아졌다는 거고 직구 구속은 뭐 평균치인데 회전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직구 구속 좋고 제구 잘 되고 하면은 쉽지가 않다. 한 제 생각에 텍사스 상대로 어차피 텍사스는 10경기 동안 24득점밖에 못한 빈타 거덕이고 있는 팀이고 올해는 뭐 한 6이닝 2실점 정도로만 버텨주면 양키스가 이볼디 상대로 직전처럼 7이닝 무실점 무기력한 모습은 안 보일 거다. 아마도 최소 3점, 4점, 5점까지 뽑지 않을까. 그렇다면 불펜 싸움 가가지고 양키스가 텍사스보다 살짝 앞서요. 2주 기준으로는. 여기 양키스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없어. 양키스 승에 8.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투수 다 그렇게까지 많이 점수를 줄 것 같진 않아요. 이볼디가 양키전에는 상대전에 양호했다. 제가 이 상대전 양호 뭐 분량 이렇게 써놓는 거는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잘했다고 해가지고 써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지표 보고 그리고 이제 팀마다 매년마다 선수들이 바뀌잖아. 타자들이 그 바뀐 애들은 빼고 그냥 지금 있는 선수들 양키스에 지금 있는 선수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해요.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그런 부분. 그리고 컵스와 신시 보겠습니다. 레아 나오고 싱어 나와요. 자, 둘 다 뭐 방어를 보면은 레아가 좀 더 좋은 투수 같은데 좀 레아 좀 이상합니다. 작년에 2점대 후반에서 계속 달리다가 3점대 중후반으로 끝난 걸 제가 기억은 하는데 올 시즌에 4.41이에요. 근데 저것도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하드입 비율이 무려 71%입니다. 상대 타선은 애리조나와 다저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71% 처음 봐요. 제가 올 시즌에 가장 높은 하드입 비율이 지금 레아인 것 같아. 최근 두 경기 기준으로는. 최고 높은 애가 60몇 프로까지 내가 봤었는데 71%의 평균 타구 속도가 96.3마일. 좀 문제 있어요. 지금 컵스가 7연승 중인데 이 경기 어쩌면 컵스 연승이 이번 타임에 끊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싱어도 별로 안 좋긴 한데 레아가 워낙 안 좋다. 지금 타구의 질이.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신시 풀의 실점을 오버볼게요. 둘 중에 한 명 누가 뭐 털리다 좀 높지 않나 싶고, 다만 컵스와 신시의 컵스 구장 리그리 필드는 바람의 영향을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경기라 언오바로 접근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캔자스와 클리블랜드. 캔자스는 레이건스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칸틸로 나와요. 레이건스는 뭐 캔자스 1번 선발이죠. 근데 작년에 거의 부상을 거의 못 나왔고 올 시즌 나와가지고 점점 페이스 잡다가 직전 경기에 시애틀한테 홈런 3방 맞았어. 무너졌고.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죠? 공구이가 구속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어. 그냥 조금 중간에 몰린 게 있어가지고 3방 다 넘어갔습니다. 구속도 괜찮았고 회전수 좋았고 하드입 비율도 양호하고. 이 경기는 뭐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웬만큼 넣어주지 않을까 싶고, 칸틸로도 얘도 참 유니크해요. 얘는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에서 직구 회전수가 가장 적은 1800회입니다. 그래서 공의 궤적이 여타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 상대할 때
1회부터 3회까지는 상대하기가 조금 낯설다. 그래서 좀 공인도 눈에 익어야지 공략을 합니다. 후속도 그렇게 빠른 게 아니고 회전수도 너무 낮은데 방어율 3.67이라면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직장력이 조금 무너졌고 하드hit비율뭐 나쁘지 않고 양 팀 다 뭐 방망이 그렇게 센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캔자스가 제일 좀 잘 터지고 있지만 이런 게 양 팀 투수들이 수준급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리고 상대전도 둘 다 양호하고 기준점 7.5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7.5 언더. 그리고 승패는 캔자스 기세가 너무 좋아요. 캔자스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죠? 다음 애리조나와 피츠버그. 자, 소로카 나오고 스킨스 나옵니다. 스킨스는 제가 설명 안 해요. 스킨스는 개막전에 한 번씩에 털리고 그 다음은 잘 던지고 있어요. 사이 영상 출신이고 배왕색이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소로카도 뭐 방울 4.70 소로카가 소로카 하고 있었는 직전 경기에 미러키 전에 좀 많이 무너졌어요. 3이닝 동안 안타 10개 8실점 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직접 봤습니다. 실시간 중계로 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경기 때 애리조나 승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봤었는데 아쉬웠어. 공이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전부 다 코스 타고 안타 다 맞았습니다. 안타 10개 대부분을. 근데 감독이 안 바꿨어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 믿어주더라고. 근데 계속 맞았어요. 계속 수비 시프트 하면은 시프트 없는 쪽으로 계속 빠지고 해가지고 점수를 8시절까지 해가지고 방어율이 아마 2점대에서 4점대 3점대 초반에서 4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확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두 번 연속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애리조나가 오늘 연패 끊었죠. 얘가 좀 롤코를 많이 타는 팀이라 상대가 스킨스라고 하더라도 애리조나 타선은 공략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리조나가 비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소로카가 하드hit필 31%밖에 안 돼요. 직전 경기 많이 맞았지만 대부분 빗맞은 타구였다. 이 경기 스킨스 있다고 피츠버그 단통 승 가면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간다면 애리조나 역배 프렌 7.5 언더로 보는데, 언더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시겠죠? 7점, 그 프렌 역배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 했고 질문 있으십니까? 20개 되면 제가 1픽 공개하지. 16명이네요. 20개 되면 1픽 공개합니다. 저 유튜브에 좀 올릴게요.